코치입니다. 네, 오늘 8월 20일 저희 작콘서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작콘서트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 뭐 사전에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이제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3장 받으시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작콘서트 참여하시면서 무료 강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상품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작콘서트 강연해 주실 우리 박장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음,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자, 마이크 테스트 좀 했습니다. 오늘 자콘서트 8월 20일, 618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콘서트 지금 지각자분들이 있는데, 일단 스타트 하겠습니다. 먼저 자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연가로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강연가 쪽으로는 제가 KBS 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CGV에서 이렇게 특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특강을 할 때 시간당 페이가 얼마인지 맞추시는 분 스티커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당 페이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TMC 시간당 5만 원. 좋습니다. 제가 2011년도 때부터 사업해가지고 지금까지 13년째, 1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받고 나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시간당 페이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 특강 나가면은 페이를 많이 받으니까는 좋겠네요. 보통 2시간 하면은 200만 원. 거기 플러스 이제 교통비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취업시장 안에서 어, 취업 성공 패키지 아니면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뭐 대학교 취업 지원 센터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부 특강 나갈 때는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제 회사에서 자콘서트를 지금 14년째, 2011년도 하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14년째 하면서 어, 필터링 없이 취업 시장에 대한 노하우들을 다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해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사 담당자 쪽으로. 인사 담당자 쪽으로는 HR 안스 포럼 3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스타트업, 뭐 외국계 기업, 그런 기업들의 채용 평가 방식을 제가 알고도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 채용에 대한 노하우, 컨설팅, 뭐 면접, 자소서, 문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저희 인사 담당자 분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직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째 우리나라 최고 넘버 원 채용의 신 회사 대표로서 신입과 경력자들에게 취업과 이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참고로 경영 컨설팅이고 요즘에 취업 학원들 많이 생겼던데 취업 학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커리어 전문가 쪽으로는 초저스펙으로 종류별로 기업들에 들어간 커리어 전문가이기도 하고 자기소개서 형명 책 취업 분야 쪽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책 2권째 냈었고
내년도에 책 세 권째 냅니다. 미래 일자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책을 2016년 때 그때 책을 출간했는데 거의 매년 2, 3천만 원씩 인세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취업 뭐 그리고 재테크 어, 일자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취업 특강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자콘서트 부제는 보장반 취업 컨설팅 공개입니다. 오늘 자콘서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보장반 신청 혹은 문의했다가 자콘서트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콘서트 통해서 이 보장반에 대한 취업 컨설팅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입이나 경력이나 중고 신입 모두에게 해당되는 취업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취업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스타트업 모든 기업들에 해당되는 취업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특강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목표라는 기업들과 직무가 다 다를 거고 공백 기간도 있을 거고 공백 기간은 없을 거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럴 텐데 일단 이 특강을 통해서 모두에게 다 취업할 때 실용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자콘서트가 대략적으로 9시 약간 좀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구축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취업할 때 사실 뭐 스펙, 뭐 나는 물경력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1번 세션으로 넣어놨습니다. 일단 제 스펙을 말씀드리고 동기부여를 할 시간을 가질 건데 저는 초저스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취업 유튜버분들, 취업 전문가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 스펙들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수능 400점 만점일 때 최하 등급, 그러니까 125점, 400점 만점일 때 125점. 그래서 김포대학교라는 전문대 갔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하고 그해 2학기 때 한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한림대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맞추신 분 스티커 한 장. 그리고 태임 씨 같은 경우도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스티커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그러니까 지역 소재지, 강원도 뭐 어디, 뭐 제주도 뭐 어디일까요? 자, 한림대학교는 강원도 강릉 뭐 좋습니다. 템치 또 스티커 한 장.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데 전 여기를 합격하자마자 수업을 안 듣고 곧바로 군대 휴학기를 내고 군대부터 갔다 왔습니다. 군대부터 갔다 온 이유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 그 다음에 사귀려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는 제가 들어갔던 학과제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무과 가서 물어보니까는 듣고 싶은 수업 들었다가 전과를 하라 해가지고 1학년 때 환경생명공학과, 2학년 때 식품영양학과, 3학년 때 경영학과. 그리고 학점은 3.29. 토익 같은 경우도 다 합쳐서 235점. 공백 기간도 다 합쳐서 2년입니다. 공백 기간 때 뭐 산학회, 산 100군데 이상 다녔고 관상, 여러분들 관상 학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상은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과학이야? 뭐 청조물도 아닌데 관상은 정식 학문입니다. 종교나 미신이 아니라 정식 학문. 학문 중에서 뭐냐?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눈, 코, 입 플러스 말할 때 이 사람의 말 크기, 속도, 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눈 깜빡거리는 속도. 그러니까 행동들이랑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 나왔을 때도 초반에 관상 때문에 제 직업이 이제 그 관상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루머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퀴즈. 자, 관상학을 보면은 행동심리학이라 그랬잖아요. 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량, 제 주량 맞추시는 분 스티커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량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표는 안 하시네. 자, 태임 씨, 소주 기준으로 4병. 좋습니다. 저는 소주 기준으로 다 합쳐서 한 잔도 못 마십니다. 3분의 1잔만 마셔도 오버하이트 나와버립니다.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술, 담배도 못하고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면접할 때도 양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 목소리. 양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너무 떨림이 심하니까는 준비된 답변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최면 상담도 받아보면서 지금까지 8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완전한 ES, 뭐, E 성향으로 봅니다. E. 저는 아닙니다. 일할 때나 E지, 나머지 일상생활은 I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스펙이 낮은, 어, 저보다 아마 스펙 낮으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년제 대졸 기준으로 저보다 스펙 안 좋으신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들 다 입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외국계 기업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독일 회사, 독일 헤펠레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전 세계 임직원 수가 약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회사 시셀리 여기는 말 그대로 그 명품 화장품 있죠, 명품 화장품 그쪽 회사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롯데, 현대, 동양, 교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공기업은 여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자 모두 다 정규직이었고 직무를 말씀드리면은 독일 회사는 가맹점 관리 그리고 프랑스 회사 인사 롯데는 영업 관리 그리고 교원은 마케팅 또 현대는 채권 관리 동양은 총무 이런 식으로 또 이 공기업은 경쟁률 300대 1이었습니다. 직무는 문화기획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스펙이 높으실 테니까는 종류별로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취업 유튜버나 아니면 취업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원하는 직무랑 관련성이 있어야지 합격이 된다. 저 관련성 다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직무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직무와 관련된 경험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 저 영어 아예 못하고 당연히 독일어나 프랑스어 못합니다. 대기업 저 학벌 안 좋죠? 학벌이 높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취업, 뭐 직업, 뭐 사업,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취업 성공 비결 부정적인 마인드를 버려라. 부정 마인드셋을 버려라.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외국계 기업은 영어 잘해야 된다. 공기업은 뭐 블라인드 채용이긴 한데 뭐 필수 자격증. 대기업은 학벌 본다. 또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다. 공백기가 많으면 안 좋다. 자,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린 자콘서트에서 아, 이런 식으로 취업하는구나. 굉장히 쉬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 회사 채용의 신 취업 이직 컨설팅 회사 우리나라 넘버 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경우도 있어요. 유튜버들은 많이 알겠지만은 저희는 컨설팅이나 상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고 하더라도 너무 좀 이제 그 유튜브 때 알려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각자 다 다른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면 다 내 이야기야 이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유튜브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취업 전문가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은 거의 대체로 고스펙 애들은 그렇게 해도 다 통과되는데 나머지 보통이나 안 좋은 스펙 분들은 안 되는 거고 또 고스펙 분들도
이 사람의 직무라든지 본인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진짜 실력이 높은 그런 쪽들은 컨설팅이나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채용의 신 대표이기도 하고 현직 인사 담당자 분들도 제가 여태까지 몇십 명, 5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직 상담, 이직 컨설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HR,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경력직들 비율 70%, 신입들 30%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고 메인 사업은 지금 기업 HR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기업에 CHRO 최고 인사 책임자로서 이제 곧 임기를 끝나는데 그런 것도 하고 기업들 채용 잘하는 법, 퇴사율 막는 법, 채용 영역 설계, 평가, 교육, 보상, 핵심 인재 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쪽과 관련된 뭐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렇게 제가 즐기는 일을 잘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즐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명예와 돈이 따라오게 되니까는 파이어족도 돼서 이렇게 취업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취업할 때 제대로 취업 준비하면은 재테크도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난티 주식을 많이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난티 소액주주연대 대표로서 그 어디냐 3프로 TV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취업, 직업, 사업 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빼놓고는 다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제 소개할 때 잠깐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랑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취업, 직업, 사업 다 마음대로 되는데 딱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연애, 우리 영석 씨 스티커 한 장, 영석 씨 스티커 한 장 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임 씨는 DM 말고 전체 채팅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연애, 다시 말하면 결혼은 같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부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채용의 신 취업 컨설팅을 공개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3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해당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아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못 들어본 것들이 많고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자, 일단 자기소개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 중에서 굉장히 다뤄질 내용들은 많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뭘까요? 우리 태임 씨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면접할 때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통 면접 잡히고 나서 주도적인 사람, 저요!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답변 잘하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면접할 때 자연스럽게 고평가를 받습니다. 평상시에 수동적인 사람들은 면접 잡히고 나서 벼락치기 하죠.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테임시스트 관장. 자, 지원 동기가 제일 작성하기 어렵고 기업들이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자소를 보는 평가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경력직 분들은 지원 동기만 신경 쓰시면 되고 신입분들은 전체적으로 기본 항목들은 다 신경 쓰되 특히 지원 동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사점 그리고 샘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지원 동기 잘 쓰는 거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쓸 때마다 굉장히 막막하죠. 어렵잖아. 왜? 채용 거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회사 너무 좋아지는 거야. 언제 봤다고 갑자기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이버 뉴스, 뭐 기업 홈페이지 겁나 뒤져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서 제출했어. 근데 탈락.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지원 동기 잘 쓰는 방법은 일단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전 세계의 뭐 어떤 발명품들, 없는 것들이 뚝 하고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키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는 게 발명품입니다. 지원 동기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네이버 뉴스나 기업 홈페이지 보고 초반 부분에는 이 회사는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부분에는 저는 예전에 어떤 경력이 있어서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취린이신 분들은 어떻게 작성하지 하고 머릿속에서 쥐어짜내가지고 몇 줄 쓰다가 삭제, 또 몇 줄 쓰다가 삭제,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어,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신문 뉴스를 본 다음에 해당 기업이랑 믹스를 하면 되는 건데, 자,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지원농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 관찰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문 뉴스 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장으로 나눠져 있으니까는 천천히 보시고, 참고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자소서 내용들은, 그런 말로 했던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형명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커리어 상담 신청하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진단, 평가를 해드리거나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은 작성하는 프레임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보장반 우리 회원은 이 동아오치카를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의 스펙은 체육학과입니다. 체육학과 최대. 그리고 스펙 준비를 안 했다가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는 안 되겠고 나는 빨리 취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근데 동아우치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 마케팅 공모전 경영학과 광고학과 아닙니다. 이 체육학과 합격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다 보신 분들은 봤으면은 1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세 분 써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장 천천히 보시죠. 자, 자, 다음 장, 한 분. 자, 일단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셨죠? 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원동기를 썼던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 다 잘못된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쓰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던하게, 뭐 기업 홈페이지 네이버 뉴스 보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적고, 그렇게 써도 통과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해당 기업들이 자소서를 서류 전형에서 안 보고 면접할 때 보기 때문에 일단 서류에서는 통과된 것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펙도 보지만은 스펙이 아니더라도 사회 경력들, 뭐 대내 활동 이런 것들 다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어,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지원동기 하나만 이렇게 쓰더라도 승패가 갈라집니다. 자, 이 내용들 보면은 이 친구는 입사했을 때 곧바로 업무 투입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일치월장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입을 뽑는 이유가 잠재력, 이 사람의 인성,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신입인데 배울 자세, 잠재력이 높은 지원자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컨설팅 여태까지 해보니까는 고스펙이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서류 통과는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면접할 때 굉장히 막힙니다. 근데 스펙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이 지원 동기를 퀄리티를 높이셔야지 서류 통과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은 서류 통과가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지 서류 통과 확률이 올라갈 뿐이고 나머지 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에 있는 스펙들이랑 사회 경력들 여러분들의 적성 성향 이런 것들 다 모든 면에서 기업들이 평가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해당 사항 있습니까? 이렇게 안 쓰고 소신 지원자 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할 바 그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들을 이미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맞춰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그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 살짝만 끌어갖고 온 사람들 혹시 있지 않나요? 저도 취업준비생일 때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뭐 자소서책이나 뭐 취업 전문가들이나 선배들이 그렇게 직무와 관련된 것들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우리 보장반 회원들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까? 대단합니다. 자, 아니겠죠. 속으로는 뜨끔들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입사 서류는 스킬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잠재력,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 거고 경력직 분들은 물경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 지원 동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입이나 경력이나 다 합쳐서 소신 지원자다. 그러면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원 동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뭐 경험과 관련된 항목들이나 성장 과정,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 복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원 동기만큼은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노력한 자들을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LG그룹에서도 자소서 잘 썼다고 통과되는 경우, 그러니까 연락이 왔다는 경우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근데 있습니다. 소문이 안 났을 뿐. 자, 그래서 해당 LG에서 마지막 항목 관심이 있어서 전화했다.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설입니다, 전설. 사실 대기업들은 자체 채용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거의 스펙 위주로 필터링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접 방법론. 여러분들 맨날 뭐 묻지마 통신, 카다르 통신 이런 것들을 다 뭉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면접할 때 잘못된 정보. 자, 1차 면접은 영역 면접, 2차 면접은 인성 면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직무와 관련된 준비들 또 대본 스크립트 쓰지 마세요. 일단 핵심 프레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면접 때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1차 면접 때 역량, 인성 둘 다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입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열정, 자신감, 이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경력직 분들은 새로운 기업 그리고 사람들과의 융화, 수용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1차 면접도 인성이나 역량 같이 보는 거고 2차도 마찬가지로 인성이나 역량 같이 보는 건데 그 비중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참고로 2차 면접이나 1차 면접은 컬처 핏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인성, 역량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컬처 핏 1차나 2차나
우리 회사의 업무 환경,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우리 회사 이 사람의 배치받을 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 취업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해당 기업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 엄청나게 준비하고 면접 촉구 찾는다고 뭐 기업 리뷰 사이트 들어가서 뒤져보고 사실 면접 조건은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지금 뭐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검색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면접 질문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세 가지 프레임. 세 가지 프레임이 뭔지는 면접 질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이따 Q&A 시간 때 물어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시간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1차 신입들은 태도, 열정 그리고 2차 일 때는 업무 수행 능력 봅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경력직이에요. 신입분들은 업무 전문성과, 그러니까 업무 수행 능력과 직무 전문성이 있으면은 신입은 업무 수행 능력이고, 경력은 직무 전문성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신입이든 경력이든 다 직무와 관련된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제 기업들이 다 그렇게 평가 방식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자, 경력기술서. 여러분들 참고로 요즘에 신입분들 경력기술서 안 쓰시는 분들인데 경력직 분들은 경력기술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신입들도 경력기술을 써야지 서류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경력기술 쓸 때 실수하는 것들. 제가 요즘 들어서 AI 그리고 챗 GPT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커리어 상담할 때 여러분들 대상으로 커리어 상담할 때 왜 자꾸 요즘 경력 기수가 약간 옛날에 비하면 좀 이상한 프레임으로 비슷하게 됐나 했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챗 GPT에서 경력 기수 작성법 아니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챗 GPT를 봤던 안 봤던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챗 GPT에서 이제 문장 형식으로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하라는데 자, 문장 아닙니다. 요약식입니다. 경력 기술서는. 문장은 자소서 이런 것들입니다. 면접할 때는 문장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경력 기술서는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개조식, 요약식,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 영업직이나 이런 쪽 분들은 뭐 성과나 프로젝트 있으면 써도 되지만은 어, 영업직이 아닌 일반 관리직이나 연구 뭐 이런 분들도 모니터링 하신 분들도 자꾸 프로젝트 성과 쓰려고 하는데 그거 의무사항 아닙니다. 해당될 때만 쓰면 되는 거고 해당 안 되면은 쓰면은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나 성과를 어거지로 쓰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얘는 경력기수 너무 뻥튀기로 썼으니까는 스펙이나 사회 경력이나 대내 활동들 중에서 좀 허위 사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력기서 양식인데 경력기서 양식은 자, 중요한 거. 챗 GPT 작성법에서 경력기서 작성법을 보니까는 정말 진짜 실제 기업들이 채용할 때 평가하는 방식이랑 완전 틀린 방법들대로 양식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경력기서 양식은 일단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요 업무, 메인 업무들 있죠. 핵심 업무들. 그리고 핵심 업무들이랑 여러분들의 그 핵심 업무들에 대한 세부 업무 내용들. 그리고 퇴사 사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나 성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적어도 돼. 자, 이게 기본이고 경력에서 초안이 이거부터입니다. 핵심 업무, 그다음에 상세한 업무 내용들, 프로젝트나 성과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말고 퇴사 사유 이런 것들 기본 프레임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뭐 스킬, 뭐 오피스 스킬, 뭐 상중하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지죠. 일방적인 주장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초안을 갖추고 나서 핵심 업무들을 또 선별해 가지고 이건 너무 자질구레하다 없애버리고 핵심 업무들 추려내고 상세 업무들도 너무 분량이 적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많으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은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열정적으로만 하는 사람이다. 열심히만 핵심을 모르고 이렇게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상사나 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적당히 해도 되는데 자기 성에 찰 때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 경력기서 스킬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 습관 이런 것도 다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경력기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들 세 가지 알려드렸고, 자, 신입이신 분들, 경력직이신 분들, 아르바이트 경험들 작성 안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것들은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하는 직무랑 상관없기 때문에 안 적었다. 안 됩니다. 자, 컨설팅, 우리 보장반에서 하는 컨설팅 방식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맞춤 형식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뭐 스펙이 굉장히 좀 낮고 업무 전문성이 취약해. 그러면 일단 본인이 갖고 있던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적게 하고 관련되지 않은 경력들도 적게 하고 아르바이트 내용들도 적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하는 분야랑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통일되는 기업들이 좋아하는 역량,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알바나 어떤 돈 받고 일했던 경험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게 뭡니까? 끈기, 더러워도 참잖아요. 열정, 성실함이 있어야지 알바 3일짜리도 5일짜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성실함이 없으면은 한 달이든 3일짜리든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경력 기사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오늘 알려드린 말씀들대로 프레임대로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예를 들면은 나는 중고 신입급이어서 1년짜리 경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1년 경력이라면은 경력직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년짜리 경력밖에 없어. 그러면은 1년짜리면은 보통 3분의 1장인데 이 친구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장이나 3분의 2장 분량으로 늘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커리어 상담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는 경력 기서 작성되어 있는 것들 있으면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기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신입도 경력직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32살 남자이고 신입인데 중견기업에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보장방 컨설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친구가 경력기서 작성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들은 기업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헛소문들 때문에 안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의미하게 보고 이 아르바이트 한 것들을 바탕으로 경력직만큼의 업무 역량들을 어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내용 나와 있죠? 신입이지만은 아르바이트 내용들 본인의 경력 전문성 고려해가지고 사원 4년 차가 아니라 6년 차.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대리 진인 겁니다. 신입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LG그룹에 자수를 잘 썼다. 또 그리고 경력기서 하나로 남자분이니까는 경력 5년짜리 공백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치를 인정받았다. 이게 희소한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컨설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 공고에 대한 매칭 확률입니다. 채용 공고 매칭 확률. 이게 왜 중요하면은 여러분들 채용 공고 보고 금사빠가 돼버려요. 아, 이 회사 너무 좋아졌어. 나도 모르게 어떡해. 자, 그러면 안 되고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채용 공고의 모든 내용들, 업무 내용들, 접수 기간, 우대사항 이런 모든 것들과 여러분들의 스펙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회 경력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거는 자격증, 어학 점수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력 사항은 말 그대로 알바나 대내 활동이나 돈 받고 일했던 사회 경력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적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 채용 공고랑 매칭 확률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적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서 일부의 경우에는 기업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너무 체계가 엉망이야. 맨날 사람들이 나가. 근데 이런 기업들도 스펙이 좀 취약하고 빨리 내 친구들만큼 경력을 쌓고 싶고 젊을 때 파이어족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회사가 나가든 안 나가든 이거 기회다고 올인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컨설팅 해보니까는 여러분들 무조건 스펙대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스펙이랑 사회 경력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커리어 상담할 때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의 MBTI 말고 MBTI는 참고적인 사항이고 커리어적으로 이 사람들의 디테일한 기업이나 직무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채용 후 매칭 확률. 우리 보장반 회원들은 이 취업 전용 리스트 이런 파일을 줘가지고 여기에 채용 공고를 본인이 서칭한 채용 공고를 싣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한 바 여기는 뭐뭐 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 매칭 확률이 높다. 아, 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면은 우리 코치들이 그걸 보고 여기는 본인의 스펙이랑 사회 경력이랑 본인의 그런 이제 그 직장 생활의 적성을 고려했을 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류를 뭐 소신형 버전으로 하세요,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 버전으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은 초반에 이력서, 자소서, 경력기서 한 두세 번 정도 컨설팅해서 내용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 매칭 확률을 보고 그 다음에 확률이 높은 곳들은 정성 들이고 확률이 낮은 곳들은 기본만 투자해서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지원해가지고 한 달에 30개죠? 하루에 하나씩이니까 3개월이면 90개입니다. 대부분 90%의 우리 회원들은 3개월 안에 취업되는 이유가 시험 내공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확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스펙이 높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인지상이랑 안 맞으면은 서류 통과도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은 본인의 커리어 레벨을 잘 몰라가지고 아,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중견기업 이상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중소기업만 지원했어. 그럼 기업들이 오버스펙 이렇게 해서 탈락시킵니다. 우리 회사 들어와도 탈락할 건데 뭐, 아니, 퇴사할 건데 뭐 이렇게.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떠한 특정 스펙이나 사회 경력만 있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난 대기업이다. 자, 그게 아니라 중견기업인데 대기업만 지원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 매칭 확률을 분석해 주는 게 가장 취업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 매칭 확률을 이성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감성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채용 공고는 딱 보고 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나 손등과 대기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1, 2주 지나더라도 연락이 안 와요. 아, 탈락했구나.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 번아웃 되고 딴짓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직 활동할 때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강 들으면서 아, 맞다. 이렇구나 하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채용 확률을 분석하지? 나한테 맞는 직무, 경력 기술서 잘 썼나 안 썼나 내가 갖고 있는 게 난 자기소개서도 쓸 줄 모르는데 자,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난 면접할 때도 외워서 답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채용의 신 활용 팁이 있다는 건데 자, 채용의 신 고객 경험 프로세스입니다. 세 가지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A부터 C 코스 중에서 첫 번째 A 코스 온라인 자콘서트는 여러분들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콘서트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B 코스 커리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C 코스 보장반을 신청합니다. 취업될 때까지 케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커리어 상담을 이 B 코스 커리어 상담을 해주는 이유가 처음에 취업 컨설팅만 했을 때는 애들이 빨리 취업되는 겁니다. 근데 취업하고 나서 가끔씩 한두 명씩 아우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퇴사를 할까? 왜 꿈이 계속 없지?
왜 적성을 모르고 취업만 하지? 그래서 아, 이거 커리어 상담 해야 되겠다 해서 커리어 상담도 어, 거의 대부분만 받고 하는 건데, 사실 자콘서트도 여러분들 유료로 했을 때 저는 10만 원까지도 받아봤었거든요. CGV에서도 3만 원씩 받았습니다. 1인당. 근데 전성 매진이었어요. 자, 이 커리어 상담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커리어가 올라가고 경력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 준비생분들은 일단 취업을 할 것이고, 두 번째 경력직 분들은 이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직을 할 때 지금 회사보다 더 레벨 높은 회사, 그리고 아, 이직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죠. 그래서 커리어 상담과 보장반을 받게 되면은 빠르게 페이스메이커, 책짓질하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직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사하고 나면은 경력직으로 S급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 계획, 커리어 설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단계 S급 경력직,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은 기업들의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이 핵심 인재 후보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연봉이나 복리수당을 제공할지, 그래서 회사의 핵심 주역을 이끌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 지금 입사하신 분들은 이미 S급, A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 임원진들이나 오너들, 아니면은 약간 좀 인사팀 소수의 분들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밀상황기. 그 입사하고 나서 땡이 아니라, 입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라밸, 뭐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커리어 상담이나 우리 보장반 같은 경우는 취업시키고 나서 경력 관리까지 하면서 이 S급 경력직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커리어 상담 예시인데, 저의 인생 계획이 지금부터 3개년도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러분들 매년 인생 계획 없죠? 근데 저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39살, 5개 사업의 연쇄 창업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내년 되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HR 종합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생각했는데 상반기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인수합병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높은 값을 받고 팔 겁니다. 결혼도 할 거고, 나는 안 솔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커리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커리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 커리어 상담은 신입이신 분들은 빠르게 취업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커리어보다 낮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보다 높은 회사를 빨리 취업시키는 거. 경력직 분들은 일단 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부터 확실하게 라인을 잡고 나서 계속 다녀야 된다. 제가 평가했을 때 계속 다녀야 되면은 어떤 역량, 경력, 직무 전문성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직해야 된다. 그러면 이직 컨설팅 관점에서 빠르게 이 사람들의 연봉과 커리어 레벨을, 그리고 기업 레벨을 모두 높여가지고 S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커리어 상담 통해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커리어 상담 예시는 뭐 취업 가능한 기업 레벨, 받을 수 있는 연봉들, 지금 취준인 상태일 때, 아니면 이렇게 보장반 컨설팅 받았을 때, 합격 예상 시기도 스스로 할 때, 그리고 보장반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블로그 안에서도 커리어 상담 후기들 보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상담했던 내용도 30분 분량 엄청 깁니다. 자, 그리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해드리는 건 아니고, 혈액청년 기부금 2만 원 드리는 게 있습니다. 2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 카페 자콘서트 후기, 여러분들 이미 카톡으로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카톡 풀친을 통해서 자콘서트 후기 진정성 있게 10줄 이상 작성한다 그러면 제가 상담 들어가고, 기부금만 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 코치들이나 저희 회사 수석 코치, 우리 최 코치님이 커리어 상담 해주실 겁니다. 저랑 상담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자콘스트 후기 우리 네이버 카페에 진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저는 자립 청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진로 상담, 직업 봉사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걸 직업봉사라고 하는데 자립 청년들은 그러니까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있다가 성년이 되면은 아무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반 이제 컨설팅 진행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저희 보장반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비대면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하고 그럼 좋은 점이 컨설팅 할 때 녹화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복 학습이.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컨설팅 하면서 간단한 것들은 카톡으로 물어보면 되고 면접이 갑자기 잡혔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외더라도 면접 컨설팅 수시로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 1대1 맞춤형 컨설팅이기 때문에. 커리어 상담을 받으면은 우리 코치들이 약 1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코치들이 이렇게 커리어 상담하고 나면은 이분은 목표가 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이공계 출신 코치님들 아니면은 뭐 인사팀 현직이신 코치님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컨설팅 해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자, 컨설팅 내용은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력서, 자소서, 면접, 경력기수서, 그 비장의 무기라고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는 제가 취업했을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꼭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채용 전형에서 특정 전형에서 활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채용호 서칭법. 여러분들 채용호 찾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채용호가 없다고 하는데 채용호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업 분석하는 방법.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코치님들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은 본인들도 이 기업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본인들도 필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전형 리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채용 공고 매출 확률을 분석해 드려가지고 확률이 높다. 제대로 지원. 이 채용 공고는 본인이랑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경력 관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계속 재직한다. 그러면은 핵심 인재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직하겠다. 그러면은 이직할 때 다시 한번 취업 컨설팅을 해드려서 서류 피드백 하고 나서 구직 활동을 했을 때 면접 잡히면 저희가 케어해 드립니다. 저희 보장방 컨설팅에서 합격률은 91%인데 100%가 될 수도 없고 95%도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사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는데 91%가 최대입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컨설팅 내용이 아무리 좋고 코치들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 가업을 물려받아 어떤 친구들은 전문 자격증 회계사 아니면 이제 그 진로를 바꿔버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돈이 많고 절박하지 않은 친구들은 의지가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 거 말고는 본인이 의지만 갖고 있고 잘 따라오면은 다 대체로 3개월 안쪽으로 다 취업이 되는 편입니다. 90%는. 여기 보시면은 여자 29살 신입인데 공백기도 많고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 중견기업 화장품 회사 영업 지원 팀으로 들어갔다가 4개월 만에 화장품 회사의 핵심은 상품 계획 쪽입니다. 상품 계획으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연봉도 원래 들어갈 때보다 600만 원 더 레벨업 돼가지고 이렇게 인용받았습니다. 포인트 여자 나이 27살 남자 30살 이게 신입 마지노선이다. 이런 묻지마 통신이 아직도 있던데 신입 기준으로 저희 회사는 34살 여자 남자분들은 35살 이렇게 합격시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중견기업 대기업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뭐 취업 유튜버 분들 있던데 전면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인력을 키우니까는 대기업들이 스커트해 간다. 그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시장을 잘 모르고 또 채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들어야지 이직하기 좋다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이름 보고 기업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오로지 개인 퍼포먼스, 퍼스널 브랜딩
차원에서 능력치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치열한, 열악한 그런 곳에서 일했던 친구들을 큰 기업들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명한 기업들이 더 선호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중소기업급 협회에 들어간 다음에 보통 이직할 때 신입 말고 경력직들 이직할 때 기본적으로 200만 원씩 인상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소기업급 협회에서 대기업 농협으로 들어갔고 농협 계열사 그 연봉은 1,000만 원 레벨업 됐습니다. 보통은 연봉 동결되거나 200만 원 이상. 자, 외국어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포커싱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내수 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영어, 제2외국어. 자, 외국 기업 100군데 있으면은 영어 능력치를 따지는 기업들이 50%도 안 됩니다. 정말 능통자 이렇게 원하는 사람 기업들이. 왜냐?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글, 한국어 말 잘하더라도 통과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외국 기업은 영어 매우 능통해야 되고 제2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장 회원들도 그렇고 저희 H 아너스 포럼 3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다. 인사 담당자 회원들도 그렇고 외국계 기업 인남들도 있는데 그 인남들도 영어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채용 시장이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묻지마 통신이랑 많이 달라요. 자, 그리고 취준이들, 연봉. 자, 자소서도 없는 해외 유학파 출신이 5주 만에 빠르게, 거의 한 달 만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보통 취업준비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대까지 보통 1년 걸립니다. 왜냐면은 스펙 쌓고 자기소개서 쓰다가 딴짓해버리고 면접에서 탈락하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하는 총 기간이 1년 걸리는데 아예 그냥 머릿속에 정보도 없는데 이 작콘서트 처음 듣고 그 내용들대로만 해서 보장만 컨설팅 받고 5주 만에 도 100명 중에서 우리 회원들 100명 중에서 한 5명, 10명 정도는 한 달 내외로도 빨리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묻지마 통신, 카드라 통신 저는 어떻습니까? 취업을 신 입장에서 그리고 인사담당자 회장의 입장에서 동시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정확도는 가장 높습니다. 저희 회원들의 경력직들이 70%고 신입이 30%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여자, 남자까지 신입부터 취업준비생부터 팀장급들까지 이직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직무는 영업이나 사무직 그리고 이제 뭐 이공계 쪽, 뭐 엔지니어 아니면 IT, 연구개발 모든 분야 다 직무 전문적인 우리 코치들 대기업이나 아니면 각 직무 현직자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 보자마 취업 컨설팅 자료인데 사실 저희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막연함입니다. 막연함. 뭔지 대충 알겠는데 근데 디테일하게 쓰지 못하겠어. 그래서 저희 취업의 신에 각 지원하는 우리 회원들마다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가 다르잖아요. 그 레벨에 맞는 컨설팅 자료들을 따로 줘가지고 이 파일들 바탕으로 작성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베껴쓰게 하고 내용만 본인 거 있으니까요. 본인 거를 빠르게 쓰게끔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입사 서류 세팅이 완료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보좌관 컨설팅 같은 경우는 1번 보장반 10개월 동안 취업준비생들 이직할 때 기간이 평균 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10개월 동안 1개월당 29만 원꼴입니다. 1개월당 29만 원꼴. 그래서 290만 원 지금 프로모션가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프로모션 끝나면은 이 밑에 있는 빨간 줄, 빨간 글씨처럼 37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숙성반은 1개월 동안 컨설팅 받고 애프터 1개월 컨설팅 더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늘어지고 막연하고 누가 이끌어줘야지 취업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스펙도 낮고 물경력이야. 이러면은 보장받.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박정호 대표님처럼 어느 정도 취업 시장에서 고인물이야. 굉장히 정보가 빠삭해. 오늘 제가 자 콘서트 때 알려드린 내용들도 그 내용대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속성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예시인데 작년 겁니다. 작년 거인데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회원들은 한 여러 군데 중복 합격됩니다. 취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류 통과 겁나게 안 되다가 갑자기 서류 통과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면접에서 계속 물 먹다가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그래가지고 한 세네 군데 동시에 합격돼가지고 해당 기업들끼리 합격한 기업들끼리 경쟁 붙게끔 해가지고 원래 3천만 원 받고 들어갈 거였는데 800만 원 더 인상받게끔 해서 들어보냈습니다. 최종 합격 4개 중에서 한 군데 굳이 진짜 골라서 이런 것들이 저희 채용의 신 회사의 취업의 신 브랜드의 능력이다. 자, 자기소개서 뭐 사도 되고 빌려봐도 됩니다. 자기소개서 막막하다. 오늘 아까 알려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다 나와 있을 거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넘버원 커리어 컨설팅 회사입니다. 자, 350명 인사 담당자들의 회장이다. 당연히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전국에 있는 각 기업들 채용 정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왜냐? 14년 동안 또 컨설팅만 엄청 많이 했으니까 커리어 컨설팅. 그 뉴스를만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KBS, MBC 뉴스데스크 뭐 이런 것들 취업 커리어 전문가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솔로 때문에 순식간에 묻혀버리더라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취업 일자리 분야 당연히 가장 신뢰가 높겠죠. 여러분들 지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준비생분들이나 이직하시는 분들 한 달 늦게 취업될 때마다 평균 월급 신입 경력 다 포함해가지고 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아, 10,000원짜리 메뉴 말고 15,000원짜리 메뉴 먹고 싶은데, 이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 달 늦게 취업될수록, 이직할수록 경력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받아야 될 연봉들 계속 깎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신입이신 분들은 더 대단하죠. 원래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1개월 늦게 취업되면은, 통장 안에 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거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빨리 분기탱천해서 저처럼 1년 내내 구직 같은 것만 올인해가지고 취업 빨리 하든지 아니면은 투자한 만큼 뽑기 위해서 보장반 받고 빨리 이직과 취업하든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 손실을 잘 생각 못 하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나가고 있는 것들. 기업 정보 찾다가 재밌는 기사가 있어. 1시간 동안 봤어. 유튜브 봤어. 1시간 봤어. 그게 10,000원, 시간당 페이. 혹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하고 여러분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모집론. 여러분들 해봤는데 안 되지 말고 무조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핵심이 뭐냐면은 저도 여러분들 취업준비생일 때 절절했거든요. 너무 치열했어요. 너무 저는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100군데도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난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좋아. 또 떨어졌어? 오늘 자기 전까지 하나 더 제출해야지. 이런 마인드. 면접에서 최종 합격 탈락했어? 최종 면접 탈락했어? 여러분들 막 번아웃 당하죠. 울고. 저는 두고 봐. 다른 데 기업 더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부럽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취업의 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 뭐 있냐? 실패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모죽론이랑 똑같습니다. 취업 모죽론. 취업 모죽론이 뭐냐면은 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 종 중에서 가장 최상품 종인데 5년 동안 손바닥만한 게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쑥쑥 자라서 40m까지 쑥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얘가 뭐 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5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순간부터 성령한 시점이 되니까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력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죠?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마약, 뭐 도박,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지금 충분히 밑거름을 쌓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목표,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절대 실패자나 루저가 아니고 뒤처졌다, 나이 많다 이런 거 없으니까는 더보다 여러분들 더 스펙 짱짱하고 더보다 여러분들이 더 훈훈하잖아요. 뭐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긍정 마인드셋 가져라. 무조건 난 되겠다. 여러분들 면접할 때 탈락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기업들 들어갈 때 그때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뭐 전문 자격증 준비했다. 뭐 로스쿨이나 뭐 약학대학원 이런 것들. 근데 실패했어. 실패가 아니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스펙이 낮아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스펙 낮은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스펙이 낮죠. 그럼 스펙이 낮으면은 정량적인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 공부 안 하는 애들 강점이 뭡니까? 면접할 때 넉살, 친화력, 일머리, 센스 이런 것들을 스펙이 아니라 잠재력, 역량, 인성,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입사 서류나 면접에서 어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우리 취업의 신에 들어가시면은 합격 후기 게시판에도 있으니까는 합격 후기들 보시면서 동기부여 삼으시고요. 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질문했던 것들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해드리고 자콘서트 신청했을 때 그런 다음에 이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는 커리어 관련된 고민이 많아서 이직할 때 본인이 여태까지 쌓았던 직무랑 다른 분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물어보신 분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왜 그렇게 직무를 다르게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사회 경력들이나 스펙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다 갔을 겁니다. 커리어 상담 시청 안내 메일이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약권서 2개 쓰시고 상담 시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태임 씨? 태임 씨는 오늘 신청했나 보네. 명단에 없다. 취업 준비 기간. 저는 여태까지 대학교 졸업했을 때 취업 준비를 2년 동안, 그러니까 졸업 유예를 2년 동안 유예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입이신 분들 혹은 대학생이신 분들 졸업 유예는 안 좋습니다. 왜냐? 절박함이 올라가야 되는데 늘어져 버려요. 잉여인간 돼버립니다. 스펙 쌓고 취업해야지 이 마음 먹었죠? 취업할 때 졸업 유예생이 더 유리하다. 와, 진짜 나중에 보니까 웃기더라고. 나이로 계산하는데 졸업 연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 엉터리 취업 전문가는 유튜버들이. 자, 그래서 취업 준비는 2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용돈이 끊기고 그때부터 소위 똥줄이 타가지고 카톡 다 끊어버리고 자고 일어나고 그 사이의 시간에는 다 무조건 채용 공고 찾고 자소 쓰고 하다 보니까는 이젠 자동으로 보여. 이 회사랑 우리 회원이랑 확률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더스펙에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세인 씨 지금 있나?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지만. 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 된 겁니다.
깔끔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정량적인 스펙들은 딱 내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 실력, 정량화 시키지 못하는, 평가하지 못하는 역량,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저처럼 입사 서류나 면접할 때 어필하시면은 되는 거죠. 덜 복잡해진 거니까는 오히려 다행인 겁니다. 커리어 상담에서 보장반 안내도 네, 그 커리어 상담 신청서에 뭐 컨설팅 어떤 것들 안내받고 싶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보장반 프로모션. 아, 이건 뭐냐면은 지금 보장반 우리 그 회원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막 준비하고 있죠. 하반기 취업 시장. 근데 저희 보장반 회원들은 이미 지금 끝물입니다. 부직회통 끝물. 5월달, 6월달일 때 준비해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해지기 전에 8월달 말 안에 지금 합격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보장반 컨설팅은 TO가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받지 못해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TO가 잔여석이 좀 있다고 전달받아서 그 잔여석이 있는 만큼 보장, 뭐야, 그 프로모션 보장가로 원래 370만 원인데 290만 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보장만 프로모션 끝났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가격대로 370만 원 이렇게 받는 거고 뭐 카드 할부나 뭐 현금 현금 저희 회사 크거든요. 탈세 안 합니다. 현금이어도 어쨌든 간에 현금 요금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카드 할부 뭐 일시불 이런 것도 다 든다. 또 질문들 있으면 여기다 계속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또 중간에 우리 질문하신 분들 봅시다. 류혜연 씨, 류혜연 씨 아까 말씀드렸네요. 커리어 관련된 고민들. 강의 내용 보니까 채용의 신님 맞나요? 취업의 신님 맞나요? 어우 예리하시네요. 채용의 신이 저희 회사의 이름이고 요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취업의 신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브랜드이고 정식 회사명은 채용의 신. 여자 31살 창업 7년 경력이다. 사기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자,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커리어 상담이나 보장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진 씨도 알고 있지만은 기업들이 이 친구 이미 창업 물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금방 또 맘 맞아가지고 창업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취업할 때부터 얘는 아우 안 되겠다. 자, 그게 아니라 기업들은 매장 운영을 하셨으면은 일단 지금 떠오르는 직무들이 있는데 우리 세준 씨의 스펙이나 사회 경력들을 봤을 때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창업 경력이 있다. 1, 7년 동안. 그러면은 기업들 중에서 보수적이지 않고 오픈마인드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와, 우리 회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하나하나 챙길 시간도 없고 애들은 맨날 들어오면은 체계가 없네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막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떠먹여 주길 바래. 근데 이런 서진 씨 같은 친구들은 알아서 눈칫밥이 많고 주인의식, 성실함, 모든 게 다 돈. 그리고 모든 직무들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마케팅, 기획, 구매, 영업, 뭐 매장 관리 이런 것도 다. 그래서 기업 성격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그래서 저처럼 굉장히 오픈마인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 친구 굉장히 단단하겠다. 내공이 좋아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보수적이고 좀 프레임에 잡혀 있는 고인물 기업들은 이 친구 뭐지 하고 탈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사 서류 안에서 이 사람은 취업형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못을 박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신뢰성을 부여해서 서류 통과 받게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인사담당 회원들도 가끔씩 이제 그 업무 소통방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들 보면은 이 친구는 이미 뭐 예전에 뭘 했기 때문에 이미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차피 우리 세진 씨도 알지 않나요? 자, 사업하다 포기했어. 창업하다. 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대체로 다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유 또 다시 창업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우리 세진 씨는 학을 뗐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에서 면접에서 제대로 어, 리스크를 제거해버리고 확신을 줘버리면은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질문들 없나요? 자, 하나 더 질문들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매체에 나왔던 것들 바탕으로 제 자랑도 조금 하고 여러분들한테 채용에 대한 그리고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리 들리나요?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영상을 틀 거예요. 올해 얼마 전에 자, 졸업했는데 아직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조작 없습니다. 다 리얼리즘인데 제가 취업준비생일 때 매일경제 뉴스, MBN 뉴스에 잡혀가지고 인터뷰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취업이나 커리어, 기업,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HR 사업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박람회라도 가가지고 어떻게 어필해볼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대표님도 고생 꽤나 했겠구나 하시면서 힘내시고 취업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는 좀 더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제가 28살 때 사업해가지고 지금 13년 됐습니다. 2011년도 때부터 사업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인물의 의지 해봤는데 안돼 그러니까 인물의 자세로 공격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채용이 됐다 또 하나 청년 알려드릴게요. 실업은 자, 새로운 형태의 채용 방식도 여러분들 만들고 기업들이 채용할 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취업 준비생 새마을공고랑 그리고 이제 그 태광산업 이런 중견기업들, 뭐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채용 등 했을 텐데 여러분들 채용할 때 공채 말고도 수시 채용 여러분들 이미 있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수시 채용할 때 많이 지원해야지 유리합니다. 스펙이 중간 이하인 사람들, 스펙이 높은 사람들은 공채나 수시 채용이나 부지런히 지원하셔야 됩니다. 들이 그래서 KBS 스스로를 9시 뉴스 평가해 나왔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스스로 뽑아 기업에 취직시키는 겁니다. 채용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20여 명이 만든 청년취업협동조합은 지원자들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해당 업체에 추천합니다. 취업준비생 조합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한 다음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그래서 그 당시 이 기업들도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스펙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버리고 저희가 채용 대행할 때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이 사람들의 잠재력, 역량, 인성, 경력직, 신입직 같이 뽑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보장마 회원들 중에서는 지원자들에 한해서 1박 2일 동안 합숙, 그러니까 이제 취업 캠프처럼 합숙으로 취업 트레이닝 시켜버립니다. 전지훈련처럼. 보이죠? 준비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1박 2일 저기에 저랑 그 옆에 우리 최 코치님 나와 있습니다. 취업 캠프. 어떤 모습일까요? 정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도 빠진 수영장에 덩그러니 여기도 혼자 보시면은 서 있는 자 면접이 잘 안 되신 분들은 하드 트레이닝까지 시켜버립니다. 지금 여기가 수영장인데 멘트 들어볼게요. 젊은 남성. 자기 PR이 한 자, 보이시죠? 이 수영장 안에서도 여기 안 넣었지만은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영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면접 트레이닝 해가지고 빠르게 합격이 됐던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참고로 영상 빨리 굉장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어 상담 신청할 때 대면 신청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놀라실 겁니다. 아, 진짜 너무 더럽게 안 나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 저는 대통령도 만났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청년 일자리 정책 기획하고 청년들 입장에서 채용 시장 그리고 기업들한테 채용 이렇게 합시다. 스펙도 보고 스펙 말고 실력도 봅시다.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뭐 다큐멘터리 취업준비생들 인턴 뭐 스펙 쌓는 거 이런 것들 EBS 다큐멘터리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CGV에서 했던 것들 CGV 건대, CGV 신촌 그 CGV 본사랑 같이 이렇게 취업 이직 특강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매진돼서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순회 강연 하자 그랬었는데 제가 바빠서 싫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CF도 찍었어요. CF 찍었는데 한 번도 NG 안 내고 한 큐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이제 그 방송 방송인급으로 광고 생방송 다 올해 새해 목표가 취업이야? 취업 준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지방대 나왔니? 나보다 스펙 낮아? 근데 왜 취업을 못해? 너에겐 우리가 필요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질문사항들 있나 없나 보자.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질문 없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공개적인 곳에서 뭐 나서는 걸 싫어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입니다. 옛날에 오버만 인터뷰했을 때 한국 기자들 다 말 안 했죠. 그래서 중국 기자가 해버렸죠. 자, 오늘 이렇게 작콘서트 했고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나 자존감 올라갔고 취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막연함이 조금 풀렸다 할 겁니다. 더 막연함을 풀어버리고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커리어 상담 통해서 만나 뵙고 여러분들 오늘 어땠나요? 작콘서트 유익했어요? 618회차 여러분들 오늘 작콘서트 여러분들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원래 저희는 작콘서트를 작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일부 동기부여 시간만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최 코치님이나 우리 코치들 하는데 오늘 제가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커리어 상담 때 뵙고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빠르게 오늘 상담 시청하시면은 빠르면은 금요일 때부터 상담이나 보장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제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보세요.